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가 막막했던 분도 이제 흐름이 잡힌다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딱 5가지를 통째로 흡수할 수 있게 핵심만 쫙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만 하면 거래가 성립되는 쉬운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법입니다. 버튼이 많아 보여도 딱 필요한 것만 골라서 손에 익히는 순서로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불을 붙였던 이야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을 사례처럼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진짜 숨은 적,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익은 크게 잡아도 수수료가 계속 갉아먹으면 결국 남는 게 없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접근입니다. 무턱대고 자동 매매 같은 얘기가 아니라 AI를 판단 보조로 써서 매매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부터 부담을 확 낮추는 방법.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거래를 시작하는 법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연습도 훨씬 현실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방금 말씀드린 수수료, 최대 할인 팁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손이 가는 순간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달러면 내 돈 입금 없이도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 규모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를 복잡한 말 없이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한 방에 느낌이 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똑같이 1,000만 원을 넣어두었다고 치면요. 그 1,000만 원이 지금 각각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라갔다고 보면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2026년쯤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더 강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략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은요,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 약 2,4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림이 달라집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 투자를 왜 사람들이 말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내릴 때는 숏으로 방향만 맞추면 어느 쪽이든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투자처로는 꽤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남는 돈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어서 작은 돈으로도 큰 규모를 운용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처럼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30억 넘게 굴리는 분들은 필요 없겠지만 소액 투자자에겐 이 기능이 사실상 필수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법입니다. 차트 공부보다 먼저 환경부터 잘 잡아야 손실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요즘은 주변만 봐도 해외로 갔다는 얘기를 쉽게 들으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칠수록 체감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차이가 선택을 갈라놓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바로 확인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걸 모르시면 시작부터 지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0.05 보면 별거 아니네 싶죠? 그런데 레버리지가 붙으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건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1회 거래에 나가는 수수료가 22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10번만 왔다 갔다 해도요, 220만 원이 그냥 수수료로 사라집니다. 수익을 잘 내도 바닥에서 계속 돈이 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높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단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곳에서 게임을 해야 합니다. 이제 4개의 대형 거래소 수수료와 A 거래소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둘째는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셋째는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넷째는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다섯째는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수수료부터 딱 찍어드리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06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봐도 무게감이 다르죠. 한국어 지원은 더 차이가 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보일수록 이게 큽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선택한 도구에 따라 결과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입출금입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됩니다. 시작이 편해야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A 거래소가 어디냐? 이 부분은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고정 댓글까지 같이 보셔야 퍼즐이 완성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매매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실력의 절반입니다. 먼저 롱과 숏 개념부터 아주 쉽게 잡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다에 베팅하는 매수 관점이고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다에 베팅하는 하락 관점입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일 때 들어갑니다. 그럴 때 시장이 주는 대표적인 신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조정이 와도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그림이면 롱이 유리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도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흔히 골든크로스라고 부르고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나면 시장 참여가 붙었다는 뜻이어서 상승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롱이 깔끔해집니다. 뉴스는 차트만큼 강합니다. 규제 완화, 큰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이 나오면 가격을 들어올리는 연료가 될 수 있어서 롱 쪽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하락이 유리해 보일 때 잡습니다. 숏은 무서운 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오히려 더 단순한 매매가 되기도 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분명할 때가 첫 번째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라면 숏 포지션이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르고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힘이 빠진 상승일 수 있고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숏이 후보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을 아래로 누르는 이유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상황에선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를 쓰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D,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들이 많이 쓰입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도 함께 쓰면 변동성과 추세가 더 잘 보입니다. 시장이 지금 확장 중인지 수축 중인지 감이 잡히면 롱과 숏을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고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요.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같은 차트라도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정리해 두었으니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이건 진짜 이해됐다 할 만한 영상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전심하면서